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압구정고등학교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리뷰가 길어져도 여러분이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뷰는 간략하게 진행할 거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상담 문의 주시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시험지 토대로 한번 전략이랑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구정고등학교 간단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너무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시험이 어땠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의 문제 비중은요, 우리 2학년보다는 지금 1학년에서 서답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도 꽤 높은 편이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서답형의 비중이 40% 그리고 객관식의 비중이 60%인데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객관식 배점이 75점 그리고 서답형이 25점으로 우리 2학년보다는 서답형의 비중이 낮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내신을 조금 더 점수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서답형을 상당히 많이 못하거든 2학년 학생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됐냐.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외부 지문도 주긴 주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는 교과서랑 모의고사만 나왔어요. 추가로 더 나갈지 알았는데 추가적인 진도는 더 나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의 문제는 17문제, 모의고사도 17문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반, 교과서 반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5대5의 비율로 나오게 되었어요. 정확히 1대1로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셨다. 사실 이런 부분도 원래 변별력을 주실 거면 모의고사나 외부 지문에서 더 올리시죠. 그런데 지금 교과서 비중을 올렸다는 건 올해의 중간고사보다 여러분이 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선생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중간고사에 제가 평균이 30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체 과목 중에 영어가 가장 평균이 낮았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이 모의고사의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독해력이 좋으시더라도 내신 영어에서 점수를 따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서 영어는 생각보다 내신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까다로운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변별력을 올리다 보니 문제도 어려워지고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점수가 낮아지고 이런 구조로 전체 평균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번에도 아마 교과서 비중을 올리신 건 교과서라도 여러분이 좀 잘 맞춰줬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좀 점수가 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객관식은 다채로운 변형이 있었죠. 그대로 나온 지문은 상당히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변형을 한껏 살리신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되게 다양했어요. 내용 일치, 추론, 어법, 요약, 어휘 다 되게 다양하게 출제를 하셨고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영작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서답형에서는 고난도 영작이 한 2개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2개 말고 나머지를 다 맞추셨으면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객관식이나 주관식 모두 난이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풀만 할 수도 있겠지만 난이도가 낮은 시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지문의 단어나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을 많이 변형해 놓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압구정고는 서술형이 꽂히죠. 서술형 못 쓰시면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객관식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쏟았을 법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모의고사 지문의 변형은 없었으나 지문의 변형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선지가 지금 지문보다 길어요. 그쵸? 선지가 지문보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를 모두 다 읽고 알맞는 정답을 찾아주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선지에 적용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이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줄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문의 내용을 똑바로 모르고 있었어서 만약에 지문을 또 읽어줬어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그것도 또 총체적 난국이죠. 왜냐면 다시 읽을 시간이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뭐예요? 평소에 지문,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에 대한 내용은 읽지 않아도 눈앞에 펼쳐질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시간을 줄여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문 내용을 그렇게 철저하게 숙지를 했으면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내용만 아시면 안 되잖아. 핵심을 알고 있어야지 그 핵심에서 선생님들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선지독해가 가능했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 많은 친구들이 뭐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중위권 친구들은 내신에서 점수가 왜 안 나옵니까? 내신 학원을 다녀서 내신 뭐 진도도 다 범위를 배웠고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점수가 왜 안 나와요? 기본 실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기본 실력이 없으면 선지에 대한 독해가 정확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선지에 모르는 단어 너무 많고 선지 해석이 전혀 안 돼서 지문의 내용과 이렇게 우리가 일치를 못 시킨다. 그럼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을 준비한다? 이런 개념보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기본 실력을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도 비내신 기간이나 방학 기간에 모의고사 플러스 또 집중적으로 내신의 기본기를 올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신 대비해준다고 여러분 점수 안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대비는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얼추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또 단어 변형에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런 요약문 유형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문의 변형은 없었어요. 왜? 어차피 요약문을 또 낼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문의 변형을 안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문제도 어땠어요? 어차피 선지에서 내가 색다르게 다 문장을 다 구성할 거거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문까지 변형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내신의 취지에 위반되죠.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은 변형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선지를 새로 적으셨던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약문을 선생님들이 새로 적으실 거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변형은 지금 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럼 이 지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아까처럼 3월 모의고사에 37번에서 나왔다고 지금 출처가 적혀 있는데 그럼 37번 문제가 머릿속에 펼쳐지셔야죠.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 지문은 키워드가 뭐고 주제가 뭐고 다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지금 이 요약문만 딱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키워드 위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약문을 새로 쓸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를 할 거예요? 그냥 줄글로 막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국어의 영역도 있어. 영어도 국어처럼 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를 우리가 읽지 않고 요약문만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어를 보시면요. 단어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단어를 몰랐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워주셔야 돼. 특히 동반이어는 정말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고 수업을 할 때 제가 동반이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디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고 만약에 이런 요약문 문제가 나왔으면 분명히 지문에 없는 단어를 사용할 때 동의어나 반의어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고 있고 상당히 알려준 범위 내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도 뭐 물론 이런 단어나 이런 단어는 학생들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많이 내시기 때문에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한 영어 2등급 정도 나오면 이 정도 단어는 다 알아야죠.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객관식 문제지만 지문을 우리가 배웠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요약문, 여기 나온 이 요약문 해석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 못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그쵸?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본인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지금 객관적으로 만약에 실력이 없어서 요약문에 대한 해석이 안 된다면 내신 공부를 하셔도 문제를 못 푸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평소에 해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기본기가 있어야 내신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이 안 되면 곤란한 거겠죠?
시험이 끝났어도 이 해석을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 시험 끝났다고 또 시험지 구겨가지고 가방에 넣지 마시고 본인의 시험지를 분석하셔서 다음을 준비하셔야죠. 그쵸? 저희는 무조건 이전에 풀었던 시험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약점, 강점 파악해서 전략 세워줄 수 있어요. 그냥 시험지 없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저희도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디테일하게 없습니다. 자기가 봤던 시험지는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학생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또 약간의 팁은 여기 나오는 품사들도 있잖아. 품사들도 다 똑같이 주신단 말이야. 뭐 여기는 뭐 형용사, 뭐 여기는 뭐 동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품사를 좀 넣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겠죠. 혹은 내가 그렇게까지 뭐 생각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겠어요? 그럼 그냥 이 중에 아무거나 단어 하나씩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읽히는 파트들이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변형은 있었지만 뭐 무난한 빈칸 문제 이런 건 뭐냐면 변형이 있는 파트죠. 우리가 아까 객관식에서는 변형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새로 요약문도 써놓으시고 그리고 보기에 선지도 막 엄청 길게 새로 또 작성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봤지만 여기는 뭐 선지를 엄청 길게 작성하고 요약문을 새로 만드시고 이런 건 없지만 그냥 해당 지문 내에서 변형을 해서 내용을 좀 재구성하신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럴 때에는 여러분 이게 변형돼서 못 풉니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센스가 있으셔야죠. 변형이 돼도 주제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변형이 돼도 내용은 똑같다고. 근데 뭐 이 내에서 변형된 단어들을 만약에 우리가 몰랐어요? 그럼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언어기 때문에 좀 센스가 있으면 내가 기억했던 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것만 기준으로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좀 낫죠.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 이 표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depending on 이런 표현이 based on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reduce라는 단어가 narrow down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기본적으로 좀 길게 만드시는 거 좋아하고 동반이어 많이 섞어서 바꾸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공부를 좀 동반이어로 많이 해주셔야겠죠. 어찌됐든 이 지문은 모의고사 22번을 빈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거 찾으라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원문이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지문을 외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뭘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하고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있고 그럼 이 선지들은 좀 짧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다시 재구성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지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를 어떤 식을 기조로 바꿨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 지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우리가 과학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들은 요거를 착 바꾸셔서 어떻게 낸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달라진다. 얼마나 많이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조사하면 많이 조사할수록 확실해진다.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줄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조사할수록 확신성이 올라간다. 의 느낌으로 똑같은 말로 만들어 주신 거죠. 언어적인 센스가 필요합니다. 불확실성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 여기 확실성 나와서 틀리셨을 거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준점을 알고 이 말을 똑같이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걸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만들면 우리가 똑같은 말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어찌됐든 객관식은 한 요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서답형을 보러 가시죠. 서답형 슈퍼킬러로 출제됐던 서답형 4번입니다. 변형은 없었어요. 변형이 왜 없겠어요? 어차피 서답형에서 우리가 새로 영작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문을 변형은 주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 글의 제목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어려웠죠. 제목은 사실은 쓰는 사람 나름으로 좀 달라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선생님들이 조건을 좀 줬어요. 보기의 표현을 모두 그대로 써라. 필요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보기의 표현을 한 이 정도로 줬고요. 그리고 필요한 단어를 본문에서만 추가해서 그대로 써라. 그럼 만약에 단어가 필요하면 조건을 어떻게 주신 겁니까? 본문에서만 추가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막 개인기를 사용해서 추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맞춰주셔야겠죠? 자, 빈칸 하나당 한 단어로 작성해서 모든 빈칸을 채워라. 어찌됐든 빈칸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 선상을 주겠다는 거지. 막 길게 영작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아마 이 밑에 있는 Where should we draw the line 같은 표현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보기를 보면 이 정도는 영작이 좀 가능하거든. 근데 정말 이 제목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봤을 때 사실은 빠르게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맞출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차피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든 뭐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어떻게 풀면 좋냐면 핵심 키워드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제목 A는 핵심의 개념을 제대로 정확하게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것들을 좀 잘 보면 오히려 우리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뭐 시험 시간 내에 생각하는 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도 서답형을 많이 써보시고 문장을 많이 적어보시고 그리고 키워드별로 좀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평소에 내 몸에 내장이 되어 있어야 시험 때 발휘가 될 거 아닙니까?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완전하게 푸는 것은 연습에 연습을 더 하셔야만 가능할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시험 때는 잘해야지, 그런 건 사실 없죠. 그런 건 없어요. 내 몸에 체득화되어 있어야죠.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서술형이 조금 더 어려웠고요. 기본적으로 압구정고에서 출제되는 유형은 이런 식의 유형이죠. 뭐 이런 식으로 조건 요렇게 주고 밑에 단어들 주고 나열해서 써라, 나열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시험지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블러 처리 해놓긴 했지만 이 지금 칸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선상에서 푸는 겁니다. 제한선상에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영작을 하는 거죠. 이게 압구의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앞에 있는 서답형 킬러를 못 풀더라도 얼추 점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것도 못 푼다? 그럼 뭐 3등급 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뒤로 가셔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때에 어찌됐든 이 10번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 문법의 포인트를 넣어 놓으셨죠? with, 목적어, ing 뭐 이런 식의 포인트, not just, but 뭐 이런 문법의 포인트. 기본적으로 서술형은 문법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서술형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문법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문법 개념을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신다면 중학교 때 좀 많이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중2, 중3한테도 서술형 많이 시키고 그리고 내신 잘 딸 수 있도록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백지 테스트도 실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고등학생을 해봤으니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시간이 부족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답형 전체는 좀 킬러가 한 2개 정도 출제된 것 같다. 아마 1등급 컷은 한 요 2개를 제외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객관식도 변형이 항상 그렇지만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 기본 실력을 정말 많이 길러야 된다. 기본적인 단어 실력 너무 중요하죠. 동반이어 너무 많이 바꿔놓으시니까요. 그리고 주요 서답형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서답형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는 해두셔야 2등급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1등급까지는 못 가더라도요. 1등급 학생들의 그 견고한 콘크리트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참 뚫리기가 어려운 게 고등 내신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등 내신에서 2등급이라도 안정적으로 잡아가다가 나중에 1등급 한번 노려보려면 기본적으로 킬러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맞추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럼 이 시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사실 기본적인 거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데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내 수준을 좀 객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담 오시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아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없고요. 뭐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본인이 해석이 어느 정도 되고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서사평은 정말 공부해서 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약한 부분은 뭐고 강점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우리 학원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전략을 다 짜줍니다. 너는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강한 것 같아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야겠다. 이게 단기간에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단기간 올릴 수 있는 건 이런 걸 먼저 하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냥 어려워요, 못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어찌됐든 서술형이 약점이라면요. 여러분 이거 단기간에 올리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서술형 단기간에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라이팅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혹은 서술형 점수를 올릴 거면 좀 찬찬히 준비를 하세요. 일단 먼저 객관식이라도 다 맞추시든지 전략을 뭐 좀 그렇게 짜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1은 지금 고교학점제라 내신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루는 뭐 독해를 하고 하루는 문법이랑 서술형 파트를 좀 학습하고 독해를 하더라도 그 내에서 좀 서술형 써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학습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게 한 번에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내신 기간에는 본문 학습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있는 비내신 기간이랑 방학 때 이걸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수업 라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재원생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재원생들의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서 커리큘럼은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변형에 대비해서 여러분 시험 범위를 다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내신을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 범위 학습에 충실하면서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본 실력을 무한으로 올려주셔야겠죠?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 겁니까? 방학이랑 비내신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실력 올리는 거예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실력을 많이 올려놔야 나중에 최저학력 기준도 맞출 수가 있게끔 모의고사 점수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해석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써두시는 부분이나 변형해서 선지가 출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학을 활용해서 서사평에 접근하는 공부들을 조금씩 해놓으면 좋겠다. 내신 때에만 공부해서는 절대로 단기간에 오를 수 없다. 내신 때만 공부해서 하겠다는 학생들은 도대체 뭐야? 너무 도둑심부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학생들이 공부해서 찬찬히 쌓아놓은 실력을 본인이 지금 한 달 안에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너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 아닙니다. 객관화 시켜서 본인이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게 욕심만 많고 제대로 공부 안 하시면 나중에 그 현실과 본인의 어떤 이상의 갭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내신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이 시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나만의 방법을 꼭 찾으셔야 돼. 이게 학생들마다 푸는 어떤 능력치가 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 내가 시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를 전략을 세우셔야 돼. 그리고 문제 푸는 전략이라는 건 유형별로 본인이 약하고 강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거를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를 알고서 시험을 보셔야지. 그냥 시험지 받아서 성실하게 풀면 점수 나와요? 그렇지 않죠. 일단 내신은 뭐예요? 내가 뭐 더 어려운 걸 맞추고 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아서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객관식이랑 서술형이랑 배점이 똑같으면 상대적으로 객관식 맞추는 게 더 쉬우니까 객관식 맞추셔서 점수 올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본인의 전략을 좀 구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전략과 방향성을 제가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거나 그냥 친구들이 다니는데 몰려서 다니거나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수업을 듣거나 이런 수동적인 태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본인을 객관화하고 내 전략, 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압구정고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사실 현실적으로 1등급 받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특히 강남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2등급을 먼저 확보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압구정고는 서다평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다평 한 번에 안 올라요. 그리고 서다평이 뭐 영작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독해력이 되게 높은데 문법 개념기가 상당히 약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고 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더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원 블로그 찾아오시던지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개별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2학기 때 만나요. 안녕.